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무학산은 늘 평온한 일상의 배경이었어요. 마산 시민들은 이 산을 가족 나들이와 건강 산책의 공간으로 여겼고 길게 뻗은 능선과 숲의 숨결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죠. 그런데 서연이 대낮에 홀로 산에 올랐다가 변을 당한 순간 그 익숙한 공간은 순식간에 낯선 공포로 바뀌었어요. 햇살이 쏟아지던 오솔길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죠. 산 아래 마을에서는 혼자 다니면 안 된다는 말이 돌았고 아이들은 부모 손에 꼭 붙어 다녔어요. 사람들은 매번 하늘을 올려다보며 안전했던 풍경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어두워질 수 있는지 자문했죠. 사건 직후 경찰은 등산로 입구마다 인력을 배치했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어려웠어요. 평소 붐비던 등산로는 적막했고 자풀 사이로 바람이 스치면 사람들은 괜히 뒤를 돌아봤죠. 목격자가 없었고 CCTV는 한계가 있었어요. 피해자의 가방과 옷에서 2차례 DNA 검사가 이뤄졌지만 유효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공포였어요. 서연을 떠올리며 산을 올랐던 이웃들은 발길을 거두었고 산 전체가 거대한 침묵 속에 잠겨있는 듯했어요. 무학산은 마치 스스로 비밀을 감추려는 듯 음울하게 서 있었죠. 도현은 새 부임지에서 사건 기록을 처음 마주했을 때 오래전 수원에서 맡았던 살인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국가기관의 감정만 믿고 진행했으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죠. 그는 DNA가 없다는 결과가 곧 증거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뼛속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검찰청에 다시 감정을 의뢰하기로 결심했죠. 작은 결정처럼 보였지만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어요. 그는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은 과거의 실패와 교훈을 되새기며 이번만큼은 절대 진실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약초꾼 지훈을 진범으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를 무려 9차례나 불러 조사했고 압박 속에서 자백까지 받아내려 했죠. 지훈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더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버텼어요. 그러나 반복되는 질문과 꼬투리 잡기는 그의 진술을 흔들리게 했죠. 보험금을 노린 가족 범행일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소문까지 마을에 퍼졌어요.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낙인 찍히는 위기였죠. 도현은 종이에 남겨진 진술문보다 현장에 남은 바람, 흙, 나무의 자국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굳혔어요. 도현은 직접 무학산 현장으로 향했어요. 부장검사의 자리라면 서류만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발로 답을 찾으려 했죠. 서연이 걸었던 좁은 산길, 지훈이 이동했다는 경로를 따라가며 그는 발자국 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였어요.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고 산새의 울음은 마치 묻혀있던 기억을 흔드는 듯했죠. 돌계단에는 누군가 급히 지나간 듯 흙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가지 사이로 스며든 빛은 잔혹한 사건의 흔적을 가만히 비추고 있었어요. 그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확신을 더욱 깊게 품었죠. 대검찰청으로 보내진 피해자의 유류품은 마지막 희망 같았어요. 이미 2차례 감정이 이뤄졌지만 도현은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믿었죠. 검은 봉투에 담긴 증거물은 차가운 금속함에 안치되듯 엄숙하게 옮겨졌고 연구실의 불빛 아래 놓였어요. 분석관들은 세밀한 손길로 옷감의 구석을 뒤졌고 현미경 아래서 미세한 흔적들이 조금씩 드러났죠.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도현의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안 나온 게 아니라 아직 못 찾은 거예요. 그는 낮은 속삭임처럼 스스로를 다독이며 결과를 기다렸죠. 며칠 후 돌아온 보고서는 놀라웠어요. 이전과 달리 수십 개의 DNA 흔적이 검출됐다는 거였죠. 숫자는 곧 희망이었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드러났어요.
서류를 읽던 도현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드디어 잡을 수 있다. 숨죽여 읽어내려가는 순간 방 안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었죠. 검은 글자로 인쇄된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은 지역 주민도 아니었고 경찰이 확신하던 지훈도 아니었어요. 떠돌이 생활을 하던 낯선 인물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도현은 곧장 경찰과 회의를 열었어요. 벽에 붙은 범인 추정 사진 옆에 새로운 결과가 놓이자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죠. 경찰은 그제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잘못 짚은 건가? 모두가 고개를 떨구었고 지훈을 집요하게 몰아붙였던 조사 기록이 무겁게 남았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한 사람의 삶과 불안 속에 떨던 마을 전체가 동시에 겹쳐졌죠. 도현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진짜를 쫓아야 합니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그 속엔 인간적인 안도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새로 특정된 범인은 창원이나 마산과 연결이 없었어요. 주민명부 어디에도 없고 인근 기지국 기록에도 흔적이 미약했죠. 그는 휴대전화조차 소지하지 않은 채 떠돌이 생활을 이어가던 사람이었어요. 경찰은 기지국 수사로 수백 명을 대조했지만 헛수고였음이 드러났어요. 그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사람이었어요. 도현은 범인의 발자취를 좇는 과정에서 그 허망함을 느꼈죠. 하지만 DNA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흔적은 거짓이 아니라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그였다고요. 범인의 행적을 추적하는 일은 고된 과정이었어요. 경찰관들은 전국을 돌며 그가 거쳐간 흔적을 찾아야 했고 이미 다른 절도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그를 결국 확인할 수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수의를 입고 나타난 그의 모습은 언론이 상상하던 괴물과 달리 평범했어요. 삐죽한 머리카락, 무표정한 얼굴, 지친 어깨. 그러나 그의 DNA가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죠. 도현은 그를 마주하며 생각했어요. 괴물은 언제나 특별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아요. 평범 속에 숨어 있죠. 조사실의 공기는 차가웠어요. 도현은 범인과 마주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범인은 순순히 자백했지만 그 말투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마치 그날의 행위가 일상의 일부였던 듯 무심했죠. 왜 그랬습니까? 도현의 질문은 공기 속으로 가라앉았고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범인은 똑바로 답하지 못했어요. 순간의 충동, 내려오는 길의 우발적 욕망,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파국. 그의 설명은 단순했고 오히려 차갑게 들렸죠. 인간의 어둠은 종종 이유조차 갖지 못한 채 터져나오곤 했어요. 재판 과정은 길고 치열했어요. 변호인단은 성범죄와 살인의 경계에 대해 끝까지 다투었죠. 피해자의 옷에서 나온 DNA가 신체의 직접 흔적이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었어요. 도현은 단호히 맞섰어요. 본질은 살인입니다. 그 이상의 해석은 필요치 않아요.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유족은 눈시울을 붉히며 판사의 입술만 바라봤죠. 결국 판결은 무기징역이었어요. 무학산에 들이었던 공포와 억울함, 그리고 한 가정의 눈물이 비로소 법의 언어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산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건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서연이 걸었던 길을 지날 때면 누구나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바람이 스치면 마치 그녀의 마지막 숨소리가 숲속에 맴도는 듯했죠. 아이들과 함께 오르던 가족들은 무심코 아이 손을 꼭 잡았고 나무 그늘에 서면 불현듯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무학사는 다시 사람들을 맞이했지만 그 침묵은 여전히 사건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어요. 도현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자주 무학산을 떠올렸어요.
서류 위의 기록이 아니라 직접 밟았던 돌계단과 숲의 냄새, 그리고 흔들리던 나뭇잎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는 그날의 결단, 한 번 더 감정하자라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였는지 되새겼어요. 작은 판단이 무고한 사람을 구하고 진범을 드러냈죠. 그때의 감각은 단순히 직업적인 성공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의였어요. 무학산의 바람은 그 사실을 오래도록 전해주는 듯했죠. 유족에게 남은 상처는 깊었지만 진범이 드러났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었어요. 남편은 보험금을 노렸다는 억울한 소문에서 벗어났고 자녀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죽음을 부당하게 설명해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흘린 눈물 속에는 슬픔과 함께 안도의 빛도 섞여 있었죠. 도현은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원 절차까지 챙기며 작은 도움이라도 전하려 했어요.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오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걸 그는 다시금 깨달았어요. 무학산 사건은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은 흔적으로 남았죠.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188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누군가에겐 짧을 수 있지만 피해자 가족과 주민들에게는 끝없는 겨울 같았죠. 경찰은 매일 산을 오르내리며 발자국 하나, 흔적 하나를 쫓았고 도현은 수많은 기록을 다시 검토하며 인내했어요. 그 시간 동안 마을은 매일 불안을 껴안고 살아야 했죠. 아이들이 뛰놀던 골목은 조용해졌고 저녁이면 집집마다 문이 일찍 닫혔어요. 공포가 일상이 된 시간은 주민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했고 그 긴장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어요. 무학산의 숲은 여전히 그날의 그림자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등산로에 쌓인 낙엽은 바람에 흩날리며 누군가의 마지막 발걸음을 속삭이는 듯했죠. 서연이 남긴 흔적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선명히 살아있었어요. 주민들은 산을 오르며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죠. 그 기도에는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산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그 존재는 이제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집단의 아픈 기억을 품은 상징이 되었어요. 지후는 결국 무고함을 입증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견뎌야 했던 9번의 조사와 억울한 시선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미안함을 전했지만 지훈의 마음속 상처는 깊었어요. 그는 산을 오르던 걸 멈췄고 조용히 밭일만 하며 지냈어요.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한 인간의 삶에 남은 흉터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어요. 도현은 이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진범을 잡은 성취보다도 지훈 같은 사람을 지켜내야 했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꼈죠. 재판이 끝난 날, 유족은 조심스레 도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하지만 그 말보다 더 큰 울림은 그들의 눈빛에 있었죠. 오랜 불안과 의혹 끝에 드디어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이 보여준 눈빛은 무너진 삶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간직한 듯 했어요. 도현은 그 눈빛을 마음에 새겼어요. 정의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되돌려주는 힘임을 그는 절실히 깨달았죠. 이 깨달음은 그의 이후 삶과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도 깊은 영향을 남겼어요. 도현은 무학산 사건을 회상하며 늘 같은 생각에 잠겼어요. DNA가 없다는 말은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더 깊이 찾아야 할 이유라는 거려. 기술은 발전하고 수사는 변하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믿음을 다시금 확인했죠. 작은 선택 하나가 사건의 향방을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은 후배 검사들에게도 전해졌어요. 그는 늘 강조했어요. 증거가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많은 방법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은 무학산의 어둠 속에서 태어난 신념이었죠. 마을에서는 여전히 사건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산 아래 찻집에 모인 어르신들은 그날의 긴장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죠.
그때 우리 모두가 겁에 질렸지 한마디마다 당시의 공포가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덧붙였어요. 그래도 결국 잡혔잖아. 그 말에는 작은 안도가 섞여 있었죠. 사람들은 무학산을 다시 오르며 산의 경치를 즐기기 시작했지만 그 발걸음 아래에는 사건의 기억이 여전히 묻혀 있었어요. 추억과 상처가 동시에 공존하는 길이 되었죠. 성주는 사건 이후 무학산을 오르며 자신만의 방식을 찾았어요. 그는 매번 정상에 도착할 때 서연을 떠올리며 작은 꽃을 두었죠. 그 행위는 개인의 추모였지만 동시에 마을 전체가 잃어버린 평온을 되찾기 위한 의식 같았어요. 그 꽃들은 바람에 흩날리며 잠시의 위로를 전했어요.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성주는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답을 얻었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그가 무학산을 찾는 이유였어요. 무학산 사건은 한 도시의 불안을 넘어 사회 전체에 메시지를 던졌어요. 과학 수사의 필요성, 증거 보존의 중요성,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이었죠. 사건은 끝났지만 질문은 남았어요. 앞으로도 또 다른 서연이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도현은 답을 찾기보다 늘 같은 다짐만 했어요. 진실을 향한 눈을 감지 않겠다. 그 다짐은 무학산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무학산의 능선은 붉게 물들었어요. 사건 이후 처음으로 가족 단위의 등산객들이 웃음을 되찾고 있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긴 어둠을 뚫는 빛 같았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올 때면 사람들은 여전히 숙연해졌어요. 웃음과 침묵이 교차하는 산길은 과거와 현재가 겹쳐진 무대 같았죠. 산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곳을 오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어요. 무학산은 여전히 웅장했지만 동시에 기억을 품은 증언자였어요. 도현은 마지막으로 무학산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어요. 우리가 지켜낸 건 단순히 범인의 신원만이 아니에요. 무고한 사람의 삶, 유족의 명예, 그리고 공동체의 평온을 지킨 거예요. 사건은 끝났지만 남겨진 교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죠. 작은 결정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그는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무학산의 나무와 바람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속삭였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용기도 건네주었죠.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듯 남아있었어요.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